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내가 밥을 못 해 먹어. 와이프하고 둘이서. 그럼 어떡할 거야? 맨날 시켜 먹을 거야? 그죠? 그렇다고 맨날 쿠팡에다가 반찬 시켜가지고 그 밥만 가지고 해 먹을 거야? 그것도 못 해 먹어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힘들고, 그리고 맨날 사 먹는 반찬 그거 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사 먹겠더라고. 나도 한번 몇 번 사서 먹어봤는데, 아유, 못 사 먹겠더라고. 너무 짜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자, 어쨌든 75세 그 고령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2030년이라는 거야. 2030년. 자, 여러분 2030년을 꼭 기억해야 돼. 이때가 완전히 분기점이 되는 거야. 인구도 급감하는 시기가 2030년이고, 그 다음에 고령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자, 그 고령자 인구가 바로 1955년에서 1964년 1차 베이비붐 세대야. 그러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겠죠? 1965년부터 뭐 1975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고령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는 2030년, 2차 고령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2040년. 자, 그러니까 2030년에 주택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고, 이제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고령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주택시장에 수요가 없다라는 거야. 집을,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집을 팔 일이 있지, 새로 살 일이 있겠어요? 그죠? 아니면 거기 그 자리에 살든지, 팔고 실버타운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2030년 되면은, 이게 아주 큰 악재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 저성장,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인구 감소, 저출산, 그 다음에 이 고령자 인구의 쓰나미급 증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구 감소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도시에서는 집을 사면 안 된다. 투자로서. 그죠? 투자로서. 뭐 내가 살겠다고 하는 집은 사도 상관없어요. 그냥 평생 살면 되니까. 그러나 투자로서 그런 지역은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이들이 이제 75세 넘으면 후기 고령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75세. 그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전부 넘어가는 게 2040년이라는 거야. 2040년. 자, 이후에는 현재 중장년층인 2차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 집단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40년 되면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이제 후기 고령자로 넘어가는 거고, 2040년 되면 그 전기 고령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령자가 이제 후기 고령자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홍수처럼 노인들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밀려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뭐 주택시장에 변화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일단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어떤 그 생애 주기에 따른 주거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삼시세끼를 스스로 해결하고 여행을 갈 수 있다. 일도 한다. 뭐 그런 노인네들은 자기 집에서 살면 돼. 그죠? 내가 밥 세 끼 다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일도 해야 돼. 그런 분들은 뭐 75세까지는 본인의 집에서 살아도 돼. 그러나 75세 이상부터는 이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치인들은 내가 보기엔 하는 일이 없어. 이 인간들은 오직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기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정말 정책을 세우고 정치를 안 해. 내가 보기엔. 한 일이 없다니까. 이렇게 노인들이 쓰나미급으로 몰려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 응? 요즘 우리가 실버타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 실버타운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한 유튜버가 그 공파TV라는 그 양반이 엄청나게 그 조사를 했잖아. 막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엄청난 수요가 생겼잖아요. 그 한 명의 유튜버가 그렇게 영향력이 큰 거야. 사실 그걸 정부가 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공무원이 했어야 되는 건데 유튜버 한 명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도 그거 보고 와서 실버타운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 보고 나서 정부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요즘 뭐 노인 실버 주택 만든다고 그러고. 그죠? 정부가 한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정부 믿고 있다가는 완전히 이건 막 개털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 자, 그런 주택이 이제 노인 복지 주택이야. 이제 그런 주택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75세까지는 건강하니까 집에서 살아도 되는데 75세 이상 되면은 그런 돌봄 노인 주택이 복지 주택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자다가 자식은 서울에 있고, 그죠? 인천에 있는데 나는 여기 저기 옥천에 있어, 단양에 있어. 그럼 노인네 혼자 자다가 돌아가시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노인네가 얼마나 많겠냐고. 응?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2030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야. 응? 그게 이제 요양원이고 요양병원이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자,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75세 이후의 후기 고령자 집단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르신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주택들이 생기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나마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공파TV에서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 실버타운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 그죠? 민간이 투자하고 짓도록 유도를 한 거야. 유튜브 한 명이.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그죠? 정부는 그냥 방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가 갖춰져야 노인들도 본인의 경제 능력에 맞춰 살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노인 고령화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돈을 안 써요. 이 가난하게 살았잖아, 우리는. 그리고 그래서 안 쓰는 게 미덕이야.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노인들은 그냥 돈 쓰는 거는 손자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손자를 위해서 쓰거나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거에는 돈을 안 써.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노인분들은 안 그렇잖아. 막 바 같은 데 가서 와인도 먹고, 막 화려하게 저녁 식사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우리들의 어르신들은 돈을 쓸 줄을 몰라. 몇십억, 몇백억 부자가 돼도 쓸 줄을 몰라. 커피 한 잔을 사줄 줄을 몰라. 제가 아는 지인들도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생전 커피 한 잔을 안 사. 응? 그냥 돈이 지글지글한데도, 뭐 상가에서 월세 나오고 건물에서 월세 나오도 커피 한 잔을 안 사. 그렇게 인색하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돈을 쓰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복지가 되는 그런 실버 주택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소비를 하게끔 만들고 그 안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출산율이 높을 때는 아이들에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뭐 굉장히 어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줬잖아.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노인들을 통해서, 고령자를 통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서야 이제 뭐 정부가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뭐 토론회도 열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지금서 그러는 거야. 이거 어느 세월에 짓겠냐고. 노인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노인 인구 1,000만 명이면 여러분들 5분의 1이야.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예? 일반 실버타운은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받아주지도 않고 75세 이상이면 75세 이상의 거동도 불편하고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 어떤 그 실버타운에서 받아주겠냐. 그래서 정부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있는 게 이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5만 원 공공임대. 뭐 이게 복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자, 요런 거와 혹은 강남 상구에 사는 자산가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500이면 여러분들 아픈데도 받아줘. 근데 이 돈 낼 사람은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중산층 어르신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들어갈 집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그런 정책을 좀 세워야 되고 세우고 있다. 그러나 늦었다라는 거죠. 자, 2030년 되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폭증해서 사회를 덮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때 되면 집에서 살고 싶어도 살질 못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밥을 못 해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식들하고 살면 되거든요. 불편하면. 근데 자식들이 안 살아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죠? 자식들이 안 살아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면 안 돼. 특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 더 싸가지가 없으니까, 더 그럴 테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모시고 안 살아. 내 자식은 모시고 살고 싶겠지만, 그 며느리, 또는 그 사위가 데리고 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병든 노인네를 데리고 살고 싶지 않 테니까, 그나마 그 옆에 모시고 살기도 귀찮아해. 너무 오래 사는 게 죄라면 죄죠. 그죠? 자,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의 중산층 노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위해 일본은 벌써 시작했어요. 고령자 주거 지원법을 만든 건 2011년이다. 자,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격인 단가이 세대가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한 2022년도보다 11년 앞서 조치했다. 일본은 이미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돌봄 노인 수요가 폭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2030년이죠. 6년이 남았어요. 6년 동안 부지런히 정책 만들고 부지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인구 고령화가 되면 이제 2045년 정도 되면 완전 고령화로 초고령화로 넘어가는데 이때 되면 이 세금을 낼 사람이 별로 없어.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은 세금을 못 내잖아요. 자, 그럼 복지 혜택을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GDP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IMF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재정 적자가 많이 날 것이다.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엔 70%, 2045년엔 100%. 자, 이렇게 2050년에는 120%. 여러분, 돈가치 계속 떨어지겠죠? 자, 여러분,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분산하셔야 돼. 자, 이렇게 돈 들어갈 일만 생겼다. 그죠? 세수는 부진하고, 그죠?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는 증가하고, 이게 우리의 미래 현실이에요. 미래 현실이다. 자, 여러분들, 건강할 때 지금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돼. 그죠? 자식 눈치 보기 싫잖아요. 그죠? 자식 눈치 보기 싫잖아. 난 너하고 같이 살겠다. 75세 되면. 그러실 분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싫다고 그럴 것이고. 자,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시기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